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속옷에 변이 묻어 있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요. 오늘은 이 변실금에 대해서 30년 경력의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대양병원 이두석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장문 전문병원 대양병원에서 주로 이제 대장 쪽 복강경 수술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이두석 원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EBS 명의 좀 병원 가길 주저하는 당신께 치질과 변실금 편에 명의로 출연하셨잖아요. 예, 예. 혹시 방송 보고 어떠셨어요? 뭐 아쉬웠던 점이 있다거나 좋았던 점이 있다거나? 방송 보고 부끄러웠죠. 왜요? 제 얼굴이 나오니까. 근데 많이들 네. 약간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좀 당황스러워 하시긴 네. 하는데 너무 훤칠하신데요? EBS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CD로 애니메이션을 네. 굉장히 잘 만들어줬어요. 그 부분은 시청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30분 동안 편집돼서 제 얘기가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진 얘기들,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을 오늘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때 못다한 얘기를 예. 오늘 마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변실금이 변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좀 많이들 창피해 하시거나 좀 밝히기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방송 보고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의 인식이? 그 변실금은 노년층, 특히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십니다. 네. 자주는 아니어도 일생에 한두 번은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냥 음. 일반인들도. 말은 안 했지만, 네. 변실금 환자가 있다는 걸 주변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네. 왜냐하면 변실금을 일생에 살면서 한두 번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설사할 때 나도 모르게 가스를 네. 배출하다 갑자기 변이 나와가지고 급하게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간 그 경험 그런 남으신가요? 경험들 저도 있었죠. 네.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죠?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네. 자존감도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충동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변실금이 그럼 얼마나 될까? 근데 이제 보통 65세 이상 인구를 이렇게 샘플해가지고 통계낸 게 있는데 15%에서 변실금이 있다고 그래요. 15%에서. 되게 많이 네. 겪고 계시네요. 2025년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요. 초고령 사회라는 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을 때.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 명의 인구가 65세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15%, 가 그럼 한 150만 명은 변실금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그 조사에서 약간 창피해서 있다고 체크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샘플이니까 사실은 전수조사해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심각한 건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50%는 변실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그런 분들이 기저귀를 차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약간 병원에 가길 밝히기를 좀 주저하던 분들이 방송, EBS 방송을 보고 좀 용기 내서 원장님을 만나러 오시는 경우가 좀 있었을까요? 그 변실금은 이제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변실금은 일종의 만성질환이다. 왜냐하면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노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처럼 이것도 만성질환일 수 있다. 그런데 다 음지에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지에 나와서 네. 치료하면 그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10명 중에 8명은 좋아져요. 그럼 근데- 걱정 마시고 그냥 오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일단은 전문의랑 상의를 하고, 네.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은 너무 심각해가지고 약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8명은 수술적 치료를 해서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또 수술로 치료를 할 수도 치료를 있는 할 수도 거네요? 있어요. 오. 그럼 먼저 변실금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요실금처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변이 그냥 나오는 그렇죠. 질환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변실금은 나도 모르게 변이 새는 거. 네.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하는데 갑자기 기분 이상해서 속옷을 봤더니 변이 묻어 있는 게 네. 변실금이죠. 또 다른 변실금이 어떤 거냐면 변이 마려운데 화장실 가기 전까지 못 참는 경우가 있어요. 변이 마려워. 그걸 긴박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소변도 그런 게 있어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기 전에 찔끔 싸는 게 나와버리고. 있는데 변실금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변실금이에요. 긴박변도 변실금. 그다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변을 보고 나서 변을 다 봤는데 변을 보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또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배변 후 변실금이라고 그래요. 약간 잔변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배변 후 변실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성 변실금이라 해서
내가 기침을 하거나 복압이 상승했을 때 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압성 변실금도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변실금이라는 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변이 나오는 거를 다 변실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아까 이제 주로 노년층에서 이 변실금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젊은 연령대는 변실금을 겪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실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어떤 내과적 질환이 있어서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신경적인 문제, 뭐 뇌졸중을 앓았다거나, 뭐 허리 척추를 다쳤거나 해서 뭔가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략근을 다쳤다거나, 특히 이제 출산하는 경우 젊은 여성들 네, 관략근이 많이들. 찢어지면서 변실금이 오는데 네. 그 경우는 몇 개월 지나면 돌아와요. 저절로 왜냐하면 회복이 그 되나요? 근육이 회복되면서. 음.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일과성으로 또는 이제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변실금도 있는데, 나는 아무런 항문 수술도 한 적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실금이 오고, 그게 이제 한 번 올 줄 알았더니 계속.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게 분기별로 오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두세 번 오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오다가 매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 차는 경우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변실금이 왜 생기나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알려주세요. 왜 생기는지. 네. 네. 배변 활동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17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소식이 오거든요. 맨 밑에, 장의 맨 밑에가 직장이에요. 항문에서 15cm가 직장인데, 네. 그 직장이 항문하고 협동을 해가지고 변을 배출해줘야 되죠. 네. 조금 이렇게 네, 짜주고 짜주고, 밀어주고. 밑에 잠금장치 있는 건 열려주고, 네. 그런 서로 코디네이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금장치가 안 열리는 분들이 있어. 그럼 약간 변비 같은 변비가 건가요? 생기죠. 배변장애가 생기지. 변은 마려운데 안 열리는 거야. 그런 걸 이제 물리치료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배변장애가 계속 있다 보면 힘을 많이 주잖아요. 네.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직장이 점점 내려와요. 직장이 꼬리뼈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직장이 점점점 내려와. 네. 이마에 주름이 생기듯이 직장도 점점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주름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이에 낄 것 같은데요. 사이에 껴요. 네. 그걸 배변장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노년층들은 배변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변을 보긴 보는데 시원하지 않아. 남아 있어서. 네. 네. 근데 그 남아있는 변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변장애가 끝판왕이 변실금이다. 그렇게 제가 EBS 명의에서도 얘기했어요. 변 잘못 보는 거하고 변실금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노화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는 배변장애로 나타나다가 마지막에는 변실금으로 나타나요. 변이 새는 걸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장이 내려오면서 관략근 닫혀 있잖아요. 그 문을 자꾸 자극을 해. 그 관략근을 조이는 근육, 그 신경이 있는데 그 음부신경이거든요. 네. 직장이 내려와서 그 음부신경을 이렇게 확장시켜요. 그래서 관략근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안 갔는데도. 네, 네. 자꾸 열려요. 장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장이 내려오는 거를 직장 중첩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관략근이 열려서 그게 빠져나오면 직장 탈출증이라고 그래. 아까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변실금 생기냐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선천적으로 직장이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은 변실금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죠. 해야 되는 거네요. 걔를 다시 빠져있는 걸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15%에서 그런 변실금이 생긴다 그러면 나머지 85%에 내가 해당되려면 네. 젊어서부터 올바른 배변 습관을 가져야 돼. 그럼 관리 방법이나 뭐 운동법이 있으면 관리 한번 방법은 주세요. 네. 네, 관리 방법은 맨날 하시나요? 맨날 하죠. 오. 뭐 책자로도 있고. 아, 그래서 일단은 젊어서부터 네. 우리가 보통 이틀에 한 번 변을 보는 것까지는 변비가 아닌데 3일에 한 번 변 보는 걸 변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가면 어떻게든 변을 봐야 돼. 3일째부터는 변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럼 더 딱딱한 변을 힘들어지죠. 보려면 우리가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네. 정말 혈압이 오를 정도로 용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변이 말랑말랑하게 해야 되고, 변이 만약에 딱딱하거나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과도한 힘주기를 주게 되면 차라리 변비약을 먹는 게 나아요. 그냥 약국에서 둘코락스 같은 거 사서 먹으면 직방이거든요. 잘 들어. 네. 잘 듣는데 그것도 이제 장복하면 안 좋아요. 오래 습관이 먹으면 돼. 네. 장에 힘을 그래서 좀 처음에는 길러줘야 둘코락스 되는구나. 하나를 가지고 괜찮았는데 뭐 2알 먹고 3알 먹고 해서 20알까지 먹고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20알 먹어도 돼요? 그렇게 먹고 오셔요. 특히 여성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막 변비가 있는 분들 한 20대 중반쯤 되면 둘코락스 양이 20알까지 늘어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다른 약을 먹어도 이제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 돼요. 병원에서 주는 변비약은 어떻게 보면 변비를 예방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직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먹는 약을 줘요. 그래서 섬유소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마그네슘 성분이 있는 마그미를 주거나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런 약들을 먹어서 예방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변을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네, 약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네. 근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꼭 약을 먹기 전에도 식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통해서 또 변비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섬유소가 많은 음식, 샐러드, 잡곡밥, 귀리, 뭐 고구마, 그다음에 육체 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은 걷는다고 걷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빠르게 걷기 아니고 그냥 걸어도 괜찮은가요? 빠르게 걸으면 힘들잖아. 1시간 걸어야 되니까. 네. 네, 달리기도 하고 많이 하지만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걷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쁜 생활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화장실 언제 갔지? 그저께 갔나? 그러거든요. 잊어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변을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래 있지 말고 화장실에 5분 이하로. 그렇게 이제 젊을 때부터 하면 나중에 이제 직장이 건강에. 누구나 늙지만 그 늙는 거를 좀 늦출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예방법 중에 그 흔히 알고 있는 케겔 운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매일 하는 게 아까 이제 중요할까요? 얘기한 게 선천적으로 이제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네. 내가 변비가 없었어도 장이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주변 직장과 항문을 서포팅하는 근육들, 골반 마룻바닥이 앞쪽으로는 방광, 가운데는 여성분은 자궁, 뒤쪽으로는 직장을 다 이렇게 버텨주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근데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그런 것들을 해서 골반 장기들을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이건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저는 케겔 운동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주변의 힘도 같이 길러줘야 그렇죠. 예. 변실금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평소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좀 다방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을 좀 모아서 드리기 전에 이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변실금의 진행 과정을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모식화한 거예요. 그 주로 변실금이 여성분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네. 물론 남자도 생길 수가 있지만 그 해부학 구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여자들은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확 감소되면서 그때 이제 근육들이 다 약해져요, 엄청나게. 그래서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근육 볼륨이 있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다공증과 함께 네. 이런 근육의 약화 때문에 이런 골반 장기의 탈출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밑으로 골반저 내려와서. 질환이라고 해요. 네. 그 앞쪽에는 방광이 있고 가운데는 자궁이 있고 뒤쪽에는 항문이 있거든요. 네. 자궁하고 직장은 이 꼬리뼈 쪽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허리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뭐 척추협착증이 있거나 뭐 디스크 수술하고 그러면 갑자기 이 근육이 약해져서 더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항문은 일단 닫혀 있으니까 이 질 뒤쪽을 눌러요. 장이 이렇게 내려와서 네. 그거를 직장류라고 그래. 직장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변은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앞쪽으로 분산되는 거죠, 힘이. 여기에는 고여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변이 여기 고여 있다가 또 묻어요. 그래서 배변장애라는 거는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다 보고 났는데도 시원하지가 않고 그리고 막 힘을 줘도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이게 점점 좁아지거든요. 이렇게 장이 내려오면서 네. 주름 때문에 이렇게 좁아져. 그래서 그걸 배변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약물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살만한 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너무 심하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 분들은 무섭지만 수술을 해요. 어떻게 수술하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 버팀목을 하나 세우죠. 이게 뭐예요? 끈이에요? 인공막. 자궁 천골 인대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근데 그 인대가 약해져서 대신하는 거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하고 직장벽도 막아줘서 직장류도 안 생기게 하고 직장 중첩증을 안 생기게 하면 그럼 100% 다 좋아질까요? 어느 정도는 어, 좋아지지 않을까요? 한 100%는 아니야. 100%는 98? 아니에요. 수술을 했을 때 네. 배변장애는 10사람 중에 7명은 좋아져. 변실금은 10사람 중에 8명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미 노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탱하는 여러 가지 근육인데 그 근육들을 다 다시 재생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키가 되는 이 인대만을 우리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을 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수술을 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집에 문고리가 고장났어. 낡았어. 네. 내가 막 60년 동안 산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고장 날 거 아니야? 그 중에 문고리가 고장났어. 근데 문고리가 고장났으면 그냥 열어놓고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열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뭐 바람도 불고 막 비도 들어오고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럼 문고리 고쳐야 되겠죠. 네. 이 수술하는 거는 그렇게 문고리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오로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암 수술하는 거랑 다르게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능적인 수술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건 병이라고 생각 안 했죠. 네. 변비나 변실금 병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삶의 질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회니까 이런 수술을 해서라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수술이 그러면 위험하냐? 그렇진 않아요. 안전해요. 그 대신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하는 분들이 되게 60대에서 70대거든요. 그럼 제가 이 수술을 85세까지 해요. 85세가 넘어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이 수술하시고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수술 전 검사 충분히 해가지고 마취 위험이 있는 거지 수술하고 나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보통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면 일상생활 하니까. 3일밖에 안 걸려요, 네. 회복이? 오. 뭘 자르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설명인데요. 이건 이거는 뭘까요? 변비를 예방하는 네. 습관. 아까 얘기했던 건데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과도한 배변 힘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이 상태를 찐득찐득하거나 딱딱하지 않게 배변하기 좋게 만들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하루 1리터 이상의 물 섭취, 하루 1시간 걷기,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틀 지나면 변이 딱딱해지게 되겠고요. 네. 변이 예쁘게 안 나오고 찐득찐득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네. 그 경우도 이렇게 섬유소를 풍부하게 먹으면 그게 예쁘게 좋아지는군요. 좋아져요. 이렇게 병원에 안 가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섬유소와 변 완화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3일 이상 배변을 못하면 변이 딱딱해지거든요. 그걸 힘줘서 보는 것보다는 관장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비대 세정 기능을 여기 대해서 뭐 논란이 많은데 비대 세정 기능을 사용해서 변이 나온다 그러면 도는 게 되는 좋다. 거다. 그리고 배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잔변감이 들 때는 온수자욕을 10분 정도 할 거. 이거 뭐냐면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는 이유가 다 안 나온 것 같아 변이. 근데 그분들은 근육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요. 변을 보려고 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온수자욕을 한 40도 정도로 해가지고 항문에 딱 잠궈 놓으면 그 잔변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근육을 풀어주고 화장실 오래 있지 말라는 거죠. 약간 느긋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못 본 변은 내일 보겠다. 그러면 그런 습관을 변을 가지면 좋아요. 보기 전에 좌욕을 하는 것도 도움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 좌욕을 하는 거는 하루에 뭐 수십 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이 바쁠 때 좌욕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변을 봤는데 무지근하고 안 본 것 같고 그럴 때는 좌욕을 하면 좋다. 그런 불편함이 사라져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변실금이 우리 주제였잖아요. 네. 근데 그 변실금의 기저에는 배변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직장 중첩증이나 직장류가 있게 되면 네. 이런 변비 증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변비로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어. 나는 변비는 없는데 변 보기 힘들어. 그러면 그건 변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변이 딱딱한 경우, 그리고 내가 변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도 있고 잘 식사 안 하는 분들은 막 보름에 한 번 보는 분들도 있어요. 별의별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만 보통 변비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게 변비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매일 화장실 가. 나 변비가 없어요. 근데 그건 변비예요. 매일 가는데 볼 때마다 힘들고 힘을 줘도 막히는 것 같고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변비입니다. 꼭 병원에 오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또 있나? 변비가 이거는 아니라 이제 변실금 증상. 네.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모르게 변이 묻는 거. 된 변은 괜찮은데 설사할 때 묻는 거. 보통 변실금의 시작은 제일 먼저는 가스부터 나와요. 가스를 못 참는 분들이 있거든. 그게 진행되면 이제 설사에 대해서 변실금이 생겨요. 그건 누구나 경험해봤을 거예요. 내가 작년 걸려서 설사할 때 아차하면 묻을 수 있잖아요. 설사할 때 묻는 게 첫 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덩어리 진변이 나오면 그건 좀 더 심한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못 참는다. 아까 이것도 긴박변이라고 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배변 후 변실금이 여기 빠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거예요. 변을 보고 난 다음에 뚝 떨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설사가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진 게 나와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변실금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자주 물으시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대부분 답변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한번 빠진 거예요. 네, 드려보겠습니다. 변비랑 변실금이 같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죠. 변비는 15일에 한 번씩 변 보는 거, 변 딱딱한 것도 다 통칭하는 말인데
배변장애, 그러니까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거, 그 배변장애하고 변실금은 같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같이 동반될 수 있죠, 충분히. 네. 방귀를 낄 때 묽은 변이 나왔는데 변실금 초기인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답변하신 거 초기라고 초기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설사할 때 네. 세죠. 그리고 항문 입구 쪽에서 변이 만져지고 또 변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변실금인가요? 그거는 배변장애. 좀 걸려 있는 것 같은 건 잔변감. 그게 잔변감이죠. 배변장애. 이게 조금 걸려 더 있는 느낌이 진행되면 드는 거. 걔가 안 빠져나와. 근데 걔랑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걔는 좀 달고 있다가 위에가 쌓이면 무르익으면 나오게 돼 밀려 있어요. 나오게. 네. 직장에 어느 정도 차야지 쫙 밀겠죠. 네. 직장에 한 구퉁에 변 있는 건 짜내려면 힘들겠죠. 좀 기다리면 돼, 그거는. 근데 네. 그게 불편하다 그럴 때는 좌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직장 탈출증을 수술한 후에 변실금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직장 탈출증의 증상이 변실금이에요. 직장 탈출증을 수술한 방법이 100가지가 넘는데 네. 직장 탈출증의 원인은 꼬리뼈에 힘이? 매달리는 그 인대가 떨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걔를 개선하면 변실금은 좋아져요. 근데 직장 탈출증 수술 중에 치질 수술처럼 밖에 빠져나온 걸 잘라내는 수술이 있어. 그렇게 하면 직장 용적이 줄어드니까 변실금은 더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좀 저장이 항문 쪽으로 하는 더 것보다는 원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결과를 수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술도 많이 해요. 심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전신 마취를 못하는 경우. 좀 고령인 경우인데 85세, 90세가 됐는데 항문으로 빠져. 그분들은 전신 마취해서 원인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분들은 결과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직장 탈출증의 주 증상이 변실금인데 수술하면 변실금도 같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직장 탈출증 수술했는데 변실금이 더 심해졌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짜는 수술을 했을 거야, 밑에서. 수술에 따라서 조금 결과는 달라요.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변실금이 있으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그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연관이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이 대부분 설사를 해요. 근데 그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변실금으로 이어지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항문이 세게 닦으면 변실금이 잘 생기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세게 닦으면 근데 안 좋은 게 항문에 주변에 얇은 윤활막인데 그걸 막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항문의 보호막이 약해져. 그래서 변이 닿았을 때 변독이 올라요. 그래서 거기 피부염도 생기고 가렵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빡빡 닦는 건 안 좋아요. 변실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변실금을 보톡스로 고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일시적이에요, 되게. 변실금보다는 변 밑에 잠금 장치가 안 열리는 분들 있죠. 거기다가 보톡스를 놓으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다. 근데 보톡스 효과라는 게 몇 개월 안 가니까 그게 근본적인 해결 치료는 방법은 아니죠. 아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장 비만이 있는데 이게 복강경 수술에 영향을 주나요? 내장 비만이 있으면 복강 수술이 어렵죠. 잘 어려워도 안 할 수 보여서. 있죠. 역시 왜냐면 명의. 배에다가 구멍 뚫어서 하는 건데 네. 배 속에 닫혀있는 공간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내장 비만이 있으면 공간이 좁을 거 아니야. 좁은 데서 작업해야 되니까 힘들죠. 하지만 원장님은 해야 돼요. 하실 수 그냥 해야 돼요. 2시간 걸릴 거 3시간 걸리지만 하는 거죠. 그 실력이 또 있으시니까 네. 여러분 믿고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질문 답변을 다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배변장애하고 변실금 그게 어떤 건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배변장애, 변실금 이런 것들이 흔하거든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올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변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럴 때 누구나 변을 묻힐 수도 있고 그다음 변이 딱딱해져가지고 배출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뭔가 내 몸에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약물 치료하고 뭐 생활 치료하고 그러니까 일단 내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배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진짜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대장학문 전문 병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